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0년 만에 밟은 고국의 땅. 하지만 그리움의 무게만큼이나 낯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릅니다. 올해 75의 김영철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보냈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낯선 미국 땅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영어를 배우고 현지 대학을 졸업하고 기술직으로 일하며 두 아이를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평생을 바쳐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가리라. 은퇴 후에는 그리운 고향 땅을 밟고 매일 아침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미역국을 먹으며 남은 생을 보내고 싶다는 소망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꿈에 그리던 귀국 후 그는 말없이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일상의 언어는 분명 한국어였지만 곳곳에서 들려오는 줄임말과 신조어들은 외계어처럼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쁘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미국 마트에서는 계산원과 늘 웃으며 눈인사를 나눴지만 이곳에선 그 누구도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깊은 소외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선 내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요. 수십 년간 쌓아온 내 인생이 모두 사라진 기분입니다. 마치 유령처럼 사는 것 같아요. 김영철 씨의 이야기는 더 이상 특별한 개인의 사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미국에 정착했던 한인 교포들이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역이민 현상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보장국 통계에 따르면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는 한국 체류자는 2013년 약 3,700명에서 2023년에는 9,300여 명으로 10년 새이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한국 내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의 한인 교포 역시 약 4만 7천 명에 이릅니다. 그들은 왜 수십 년간 일궈온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돌아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돌아온 고국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3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소리는 김미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미국 중서부에서 남편과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억척같이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한인 교회 공동체마저 점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언제부턴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보다 내가 도와줘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이젠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데 말이죠. 70이 넘은 나이, 쇠약해진 건강도 걱정이었지만 무엇보다 젊은 시절 함께 웃고 울었던 고향 친구들의 얼굴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그렇게 큰 결심으로 돌아왔지만 고국은 그녀가 기억하던 따뜻한 품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옛 친구들은 대부분 다른 도시로 이사했거나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렵게 찾아간 교회에서는 미국 아줌마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그 이상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쓸쓸히 되뇌었습니다. 나는 여기서도 결국 낯선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목소리는 간호사로 일하다 은퇴한 박동혜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비교적 저렴한 생활비와 뛰어난 의료 서비스를 기대하며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미국의 노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며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고정적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신선한 과일이나 육류 같은 식료품은 오히려 미국보다 비싸게 느껴졌습니다. 유료 시스템 또한 기대와는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토로합니다. 진료는 정말 빠르더군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너무 바빠 보였어요. 내가 어떤 병을 알아왔고 지금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차분히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식단 조절 같은 건 물어볼 틈도 없었죠. 그는 신속함 속에 가려진 소통의 부재에 더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목소리는 팬데믹을 겪으며 한국행을 결심한 조앤디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코로나 의심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일 넘게 복도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겨우 받은 응급진료비는 수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미국 유료 시스템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게 된 그녀에게 K방역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한국은 유일한 대안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한 국제기관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평가한 유료 시스템 만족도에서 한국은 세계 최상위권을 기록한 반면 미국은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한국 유료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더욱 키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온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또 달랐습니다.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몇 주를 기다려야 했고 정작 응급 상황에서는 대학병원 응급실 문턱을 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가까운 병원은 예약이 꽉 찼고 좀 유명하다는 곳은 두세 달 뒤에나 오래요. 미국이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통계 속의 우수함이 나의 아픔을 곧바로 해결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수많은 교포들이 현실의 벽을 마주할 것을 알면서도 귀국을 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6가지 요인을 꼽습니다. 첫째, 미국 유료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특히 팬데믹을 겪으며 높은 비용과 낮은 접근성에 대한 회의감이 커졌습니다. 둘째, 정서적 고립감입니다. 자녀들은 독립하고 친구들은 뿔뿔이 흩어지면서 느끼는 외로움 속에서 나이가 들수록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정이 있는 고향에 대한 향수가 깊어집니다. 셋째, 생활비에 대한 막연한 오해입니다.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풍족할 것이라 기대하지만 건강보험료, 통신비, 관리비 등 예상치 못한 고정비용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고향이라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타향살이가 길어질수록 내 나라, 내 언어, 내 문화가 있는 모국으로 돌아가고픈 회귀 본능이 강해집니다. 다섯째, 가족과의 재결합입니다. 한국에 자리 잡은 자녀나 연로하신 부모님 곁에서 노년을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여섯째, 경제적 요인입니다. 미국에서 받는 사회보장연금을 한국에서 사용하면 환율 효과로 인해 구매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복합적인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고향은 따뜻할 거야, 유료비가 저렴할 거야 와 같은 단편적인 기대만으로 귀국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귀국은 선택이지만 성공적인 정착은 철저한 준비와 기술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꿈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다음 5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재정 설계는 환율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로 세워야 합니다. 최근 5년 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예상 수입을 계산하고 한국의 주거비, 보험료, 식비 등 구체적인 지출 항목을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둘째, 유료 예행 연습이 필수입니다. 귀국 전 한국에 잠시 머물며 동네 병원과 종합병원을 직접 이용해 보세요. 미국의 주치의 시스템과 다른 한국 유료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의 병력과 복용 약물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셋째,
사회적 연결망은 과거의 인맥을 복원하려 애쓰기보다 새로운 관계를 창조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30년의 세월은 너무나도 깁니다. 지역의 퇴직자 커뮤니티나 재해동포 모임, 봉사활동 등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넷째, 귀국 직전 6개월을 모의 정착 기간으로 활용하세요. 이민 가방을 완전히 싸기 전 최소 3개월 이상 한국에서 살아보는 예비 귀국을 통해 병원, 마트, 대중교통 등 일상을 미리 경험하며 자신에게 맞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겪는 스트레스를 통해 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귀국은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귀국 후 10년 계획을 세우고 적응기, 활동기, 안정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 재정, 건강, 관계 계획을 시나리오별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지어 상황이 맞지 않을 경우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재역이민 가능성까지 열어두면 훨씬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였던 과거, 그리고 귀국자로서의 현재, 두 삶의 다리를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선 막연한 감성이 아닌 냉철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내가 알던 그 모습이 아닐 뿐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떠나왔던 그때의 내가 아닙니다. 이 변화의 간극을 이해하고 서두르지 않고 나의 걸음으로 천천히 다가갈 때 비로소 낯선 고향은 다시 따뜻한 나의 집이 되어줄 것입니다.